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이 됐죠? 우리 투석 환자분들께서 여름 휴가를 다녀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오늘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이제 장마철이 끝나며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투석 환자분들도 여행 다니실 수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혈액투석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그 지역에 가셔서 이제 투석 치료 받겠습니다 하시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하고요. 사전에 몇 가지 준비하실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 준비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투석 환자분들도 제가 여행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제 다른 분들처럼 먼저 여행 숙소부터 잡고 비행기표 예매하시고 맛집을 찾고 이 순서가 아니라요. 일단 여행을 하려고 하시는 지역에 있는 혈액투석 병원부터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행지에서 우리가 숙소만큼이나 중요한 게 혈액투석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지력이 확보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내 몸 상태가 여행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판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혈액투석 환자라고 해서 여행을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내 컨디션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라면 여행을 하는 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투석 환자분들이 여행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요. 첫 번째, 최근에 내가 투석을 할 때 혈압이 안정적이었는지,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타 지역에서 투석 치료를 이어가도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숨이 차거나 아니면 하지부종이 심하거나 온몸이 막 땡땡 붓거나 그럴 때는 여행을 조금 미루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칼륨 수치가 높거나 인수치가 아주 높은 경우, 최근 감염이나 입원력이 있었던 경우, 혈관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심장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이럴 때는 지금 당장 여행을 계획하시기보다는 일정 조정을 하시는 게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분들은 이 기본적인 투석 컨디션을 확보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행지에서 투석받을 병원을 컨택하는 방법은 내가 머물고자 하는 숙소 인근에 있는 투석병원들에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거고요. 혈액투석 환자는 보통 주 3회 정도 정기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가급적이면 투석 일정이 끊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순서를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일단 숙소 잡고 비행기표 끊고 이제 나중에 근처에 투석병원을 알아보면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숙소를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갈지 이제 염두에 두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숙소 인근에 혈액투석 병원이 치료가 가능한 상태인지, 임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주는 병원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명절, 연휴, 그리고 제주도나 유명 관광지는요, 여행 투석 자리가 꽤 빨리 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혈액투석 환자분들의 여행 준비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를 결정하시고요. 두 번째, 근처 투석병원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석 가능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동시에 숙소와 교통편을 예매하시는 거예요. 내 원래 투석하는 요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여행 일정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월수금 투석을 받는 분이라면 여행지에서도 가급적 월수금 일정에 맞춰서 투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 물론 병원 사정에 따라서 화목토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원래 스케줄대로 가는 게 좋으니까 이제 사전에 준비를 미리 하시자는 거죠. 왜냐하면 투석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투석간 체중 증가, 그다음에 부종, 호흡곤란, 고칼륨 혈증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행 일정을 짤 때는
투석 간격이 안전하게 확보가 되느냐 하는 것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투석 직후에는 너무 무리한 일정을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투석하고 나서 컨디션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투석 직후에 피로감, 어지러움, 혈압 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석 받으신 날은요, 무리하게 아주 높은 산에 등산을 하신다든지 장시간 운전을 하시거나 과도한 음주, 과식을 하시는 거는 피하시고요. 비교적 가벼운 일정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여행지 병원에서 처음 투석을 받으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투석 병원에서의 기록이 꼭 필요한데요. 보통 준비해야 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혈액검사 결과, 투석 처방 내용, 건체중, 내가 지금 어떤 혈관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지, 동정맥루 아니면 인조혈관 여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항응고제 사용 여부, 현재 복용 중인 약의 목록, 감염 관련 검사 결과, 알레르기 여부, 그리고 현재 투석병원 연락처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건체중과 또 혈관 정보인데요. 건체중을 모르면 우리가 여행지 병원에서 어느 정도 수분 제거를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관이 동정맥류인지 인조혈관인지 아니면 카테터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투석을 하는 접근 방법과 주의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현재 다니는 투석병원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언제 날짜쯤에 여행 투석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조금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대부분 투석병원에서 이제 전원 기록지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물 종이 서류도 당연히 이제 떼가시는데 그 서류를 개인 핸드폰에 이렇게 사진으로 보관을 해두시면 혹시나 이 서류를 놓쳤을 때 우리가 응급으로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서류를 받으시면 바로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약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평소 드시는 약들이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너무 빠듯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평소에 약의 복용법을 함부로 바꾸지는 마세요.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이제 생각보다 약을 빠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혈압약, 당뇨약, 인결합제, 칼륨 조절약, 또 심장약,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이런 약들은 평소에 복용하시던 대로 챙겨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결합제는 여행을 하시는 과정 중에 외식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빠뜨리면은 사실상 인이 굉장히 수치가 올라가면서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고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복용 중인 약은 빠뜨리지 말자. 아시겠죠? 그리고 약은 가능하면 큰 수화물 한 곳에만 넣지 말고 중요한 약들은 직접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가방에 나눠서 보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여름철 식사와 수분 관리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또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물도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혈액투석 환자는 소변량이 대부분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신 물이 그대로 수분으로 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행 중에는 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냉면 국물, 라면 국물, 찌개, 해산물, 젓갈, 장아찌, 고기구이, 짠지 이런 음식들이 생각보다 염분이 너무 많거든요. 염분을 많이 먹으면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또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투석 간의 체중 증가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 섭취량을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칼륨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덥고 그러니까 과일 주스도 먹게 되고 하는데 과일 주스, 토마토, 감자, 고구마, 해산물, 또 건강즙 이런 것들을 여행 중에 사실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될 수가 있는데 평소에 칼륨이 높은 분이라면 여행 중에도 우리가 칼륨의 양을 반드시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 식사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물은 가급적 적게, 그리고 짠 음식은 최대한 줄여서 드시고요.
과일은 조금 맛만 보시고 수분 섭취량은 우리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지킨다. 이런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7번째는요,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여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고 온몸이 퉁퉁 붓고 어지럽고 또 갑자기 열이 나고 그러면요, 조금 참아보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응급실 가십시오. 오히려 집에서 평소에 다니던 투석실 다니고 있을 때는 우리가 바로바로 대처를 하면 되는데, 여행지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조금 더 민첩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는 무거운 가방을 우리가 투석혈관이 있는 팔 쪽에 걸지 마시고요. 또 혈관이 있는 팔로 혈압을 재거나 또 체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십시오. 또 바닷가나 수영장에 가시더라도 그 투석혈관 부위에는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카테터 도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놀이는 이제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혈액투석 환자분들도 여름휴가 다녀오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현재의 내 몸 상태가 여행이 가능한 상태이냐. 그리고 두 번째, 여행지에 투석병원이 확보가 되었느냐. 세 번째, 투석 일정을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네 번째, 검사 결과와 투석 처방 자료를 반드시 서류로 준비를 하자. 다섯 번째, 약은 여유 있게 챙기자. 여섯 번째, 수분, 염분, 칼륨을 여행지에서도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하자. 일곱 번째, 응급 상황과 또 혈관 관리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